결국에는 후쿠시마산 먹거리에 대한 논란이 핵심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은 최근에 국내에서도 방사성에 오염된 이른바 스테슘 우럭이 잡힐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또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을 유영해서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오늘 출연하신 서울대 김기현 교수께서도 다른 가능성들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최병묵 의원님, 네. 오늘 해양수산부의 우동식 과학원장이 우럭이 그러니까 이것도 세슘 우럭이라고 특정하는 것도 좀 사실은 불안 마케팅일 수 있지만 어쨌든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을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 유영해 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냈네요. 아니 얼마 전에 지금 그 위에 있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저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거죠. 후쿠시마 원전 그 항만 시설에서 잡힌 우럭의 세슘 기준치의 180배가 검출이 됐다 그러면 이 우럭이 만약에 한국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불안인데 저 그 세슘 우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본이 후쿠시마 앞바다를 지금 여러 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해에서 잡힌 겁니다. 근데 내해에 있는 우럭은 태평양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세슘 우럭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 없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태평양에 방류되는 우럭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 우럭과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방사능에 오염된 우럭이 한국에 오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예. 그 외에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후쿠시마라는 거는 일본의 열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만약에 방류를 하면 이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는데 지금 전문가 얘기는 그것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식탁에 오를 가능성 없고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 관련한 수산물을 지금 수입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예. 안심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도 1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들이 불안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제도 얘기했고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좀 이 말 판단하셨어요? 이게 저 세슘 우럭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원전 항만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오해가 많이 생겼는데요. 이 IAEA 보고서나 이제 탭코 보고서들 보면 여기서 말하는 포트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그 지역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이 냉각수나 아니면 이 물들을 처리하려고 모아놓은 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원전으로 흘러 들어온 지하수들이 이게 바다로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다랑 원전 지역을 격리를 시켜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격리를 딱 시켜놓고 그 밑에 이제 원래 있었던 바닷물이랑 그다음 지하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이 고위도로 격리시켜 놓은 곳이 있는데 그걸 포트라고 불러요. 아하. 그래서 그 포트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물 자체는 오염되어 있다라고 당연히 가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탭코 측도 그렇고 이제 계획은 이 물들을 언젠가 이제 퍼내갖고 다 이제 정화를 시킨 다음에 언젠가는 처리해서 보내겠다라는 계획인데 요 포트 안에 잡히는 세슘, 그러니까 그 우럭은 세슘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밖에 없죠, 이미 구조상. 그게 저희가 이제 오염수 안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살았던 우럭인 거죠, 사실은. 10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네, 새끼 낳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세슘이 검출될 수도 있는데 이 포트 안에 우리가 당연히 오염수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 살았던 우럭을 잡아다가 이걸 지금 밖에 있는 바다에서 잡히는 우럭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게 바다로 올 수 있다라고 이게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좀 어폐가 있죠.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이 포트라는 게 이게 번역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국내에서 일본 언론의 보도를 받아들였을 땐 그렇게 포트라는 일정 부분 인공 호수에 예전에 흘러들었던 오염수가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 어떤 어민들이 우럭을 잡았더니 거기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럭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일각에서는 이른바 세슘 우럭이 우리나라에서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런 그 바닷물 모아놓은 포트 부분에 모아놨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세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림을 보시면은 딱 바닷물을 격리시켜서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를 포트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항만으로 번역돼 버린 거고. 그러니까 포트라는 단어가 예. 그러니까 인공 호수로 좀 웅덩이를 파는 예, 건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만 항구로 알았기 때문에 예. 번역이 잘못돼서 뭔가 그래서 오해를 불안 많이 요소가 했죠. 좀 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많았다. 뭐 이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아까 우럭 얘기 잠시 다시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얘기는 결국은 이제 먹거리 문제 때문에 이 모든 불안 요소와 우리 정부의 대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른바 세슘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속보와 일본에서 들어온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 얘기는 앞으로도 주변국 혹은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지속하는 걸 앞으로도 제공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잠시 뒤에 뭐 서영주 대변인께도 이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 민주당, 국내에 있는 민주당은 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이렇습니다. 방류 시점은 이제 7월 중, 이르면 7월 중에 될 거고 방류 절차가 이제 앞으로 30년 걸쳐 방류할 거다. 하루 발생량이 한강 수영장 20분의 1 정도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뭐 세슘 우럭 얘기까지 포함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정부가 수입 금지 입장을 그게 10년이든 100년이든 고수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욕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아까 국제원자력기구도 분명히 앞으로도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방사능을 긴급 검사했는데 일단 13곳은 검출이 안 됐다. 이걸 오늘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AEA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궤를 같이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다에서 어떤 정도의 수치의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해서 국민의 불안을 이제 좀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원전 사고가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는 정제되지 않은 그 핵폐수가 진짜로 나왔었는데 그 바닷물이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 바닷물까지 다 섞여 있는 상태인데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으니까 지금 여태까지의 그 뭐 핵폐수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이 과거에 이미 한번 과학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불안하신 게 있다면은 그거는 과학적 데이터로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면이기 때문에 IAEA 발표로 끝이 났다. 정부의 입장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일본을 돕느냐 이렇게 약간 그 뭐 반일 감정에 기댄 그런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시는 면도 있는데 이건 철저히 과학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을 돕고 말고가 아니고 정부의 입장도 이걸 처음부터 뭐 방류를 찬성한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IAEA의 과학적 결과가 나온 그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그 결론에 따르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입장하고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도 외교부 장관이 반복적으로 IAEA가 절차에 맞게 그 과학적 검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그대로 승계하고 과학적 점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촘촘하게 보겠다라는 입장이지 절대로 뭐 일본을 돕고 내놓고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될 것이고 그걸 오해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 수치를 계속 국민들께 제공하는 것이 첫걸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국제원자력기구의 설명이 좀 더 들어왔는데 지금 뭐 발암물질 이번 방류의 여러 문제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였는데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 미국도 모두 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국제적 인정하는 11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2년간 검증했다. 사실관계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국제사회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 뭐 IAEA 입장은 뭐 제가 읽은 대로인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우리 먹거리 혹은 우리 해수욕장에 관련된 방사능 긴급 검사. 물론 아직 방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근데 다만 아직까지 검출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그 팩트 위주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이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찬성한 게 아니다. 일본에 대변하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수돗물을 떠먹을 정도면 찬성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그게 지금 찬성하는 거예요. 몸을 바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입장이었다면 국민의힘은 반대를 해야 합니다. 원희룡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대다수의 의원들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입장이 왜 정부가 바뀌고 왜 입장이 바뀔까요? IAEA 보고서를 신뢰를 당시에는 못했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자체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미워야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일본에 대해서 그 국가를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불안해하니까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방류하겠다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물론 주장은 우리가 조금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에 요구하는 건 IAEA 보고서 났으니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분석을 해보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여름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이 장에 나가서 하는 말은 한 6개월 정도만 보류해달라. 예. IAEA 보고서가 물론 신뢰할 만하지만 그게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왜 과학계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 보고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10명 중에 8명의 국민이 불안한 걸 한 10명 중에 2명의 국민이 불안한 수준까지 정부가 떨어뜨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들이 최소한 정부가 해야 될 책무다라고 주장하는 바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정리를 좀 해보면요. 조금 전 복귀에서 들어온 얘기,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고, 이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 방사능 영향 인체에 미미하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여러 속보도 살펴봤고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 세슘 우력 혹은 해수욕장 긴급 검사, 저희가 팩트 위주, 사실관계 위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